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 실은 나온교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리랑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국 민요로 자리하게 되고 또 세계에도 널리 퍼진 이유는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대중음악적 요소와 성격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악은 라디오나 유성기와 같은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 개발된 모든 매체와 연결이 돼서 노래를 부르는 이의 감성과 호소력을 그대로 모방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중음악으로서의 아리랑은 나온교 이후에도 계속 쏟아져 나와서 아리랑 목동, 아리랑 낭랑, 영암 아리랑, 아리랑 쓰리랑 등 많은 음악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들은 모두 나온교의 아리랑처럼 작사가와 작곡자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음악적 반주, 즉 서양악기 구성으로 된 밴드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통민요로 구분되는 아리랑은 경기 본주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원산 아리랑, 공주 아리랑, 청주 아리랑, 상주 아리랑, 영천 아리랑, 서도 아리랑, 온성 아리랑, 단청 아리랑 등 남북한의 60여 종의 아리랑과 3,000여 소의 노랫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전통 민요지 조선시대 그 시대의 감각에서 본다면 그 역시 당시의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예술음악, 전통음악, 대중음악은 시대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술 지상주의를 탐구하던 18세기 이후의 서양 음악가들은 몇 세기가 지나도 클래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발달한 기계 문명 속에 음악의 재감상이 일반화하면서 그 가치 또한 실연으로만 들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민요의 하나로 알려진 밀양아리랑은 경상남도 밀양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를 부르던 서울 기생들이 1920년대에 그들이 발매한 음반에 밀양아리랑을 수록하면서 전국적인 유행가가 된 음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에는 경상도 사투리도 섞여 나오고 밀양의 명승지나 인물도 나옵니다. 이는 아랑 전설을 기리기 위해서 마치 연약한 여인을 응원이라도 하듯 서울 기생들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불러서 생긴 현상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는 밀양아리랑 대축제까지 거행하고 있으나 이 아리랑은 20세기에 생겨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선식의 계면조와는 다른 서양식 단음계를 사용했고 형식은 서양음악의 두토막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음악적 요소나 밀양시가 속한 경상도 음악의 토리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밀양아리랑은 서울 기생들이 작곡했다는 점에서 근대의 대중음악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기생들은 전통 악기인 장구나 북으로 반주했다는 점에서 일견 전통 민요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민요로서의 노래는 어디까지나 경기소리에 속합니다. 진도 아리랑은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 대표적인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서 한 구절을 노래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이런 형식을 음악의 형식을 매기고 받는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진도 아리랑은 한 사람이 계속 매기지 않고 여럿이 돌아가면서 매기는 윤창 형태의 매기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는 농사에서 이양법이 생겨서 마을 공동체가 완성된 조선 초기부터 활발해진 음악의 틀입니다. 우리나라 음악은 대개 오음계인데
이 음악은 특유하게 3음계로 구성된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그리고 떠는 음, 평으로 나는 음, 꺾는 음 등의 모든 음들이 세 음이 모두 독특한 식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육자배기 토리인 이 진도 아리랑은 일반 향토 민요와는 다르게 음역대가 넓은데 그것은 전문 소리꾼들이 불렀었던 흔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근대사 흐름에서 우리에게 잊혀진 아리랑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김석송 작사, 안기영 작곡인 그리운 강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은 노래 앞과 뒤 전 후렴구에 아리랑, 아리롱, 아리아리, 아랑아랑 등의 가사가 있는 것을 모든 음악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운 강남도 아리랑의 일종이지만 화성을 사용한 반주에서 기존 민요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 노래는 권번 기생 출신 1호 가수인 왕수복이 처음으로 취입했는데 그녀는 당시 조선 제일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금지곡이 되었고 해방공간 이후에는 어린이들이 줄넘기 노래를 할 때 즐겨 불렀는데 작곡가 안기영이 월북하면서 남한에서도 금지시켰던 어떤 불운의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음악학자인 고 장사은 교수는 민요란 민중들이 소박한 노래라고 정의하고 통속적인 노래와 토속적인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통속적이란 일반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니 대중적이라는 말과 상통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토속적이란 그 지방 특유의 풍속을 닮은 음악이니 이를 부르던 사람은 비전문 소리꾼인 대개 보부상이나 나무꾼, 어부, 장인, 농부들, 중인 이하의 민초들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유흥장이나 시장이 활성화하고 여기에 교통까지 발달하면서 소위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등의 토속성들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선아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정선과 영월 평창에서 부르던 아라리라는 음악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장단의 변화와 즉흥성이 많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정선아리랑을 가장 오래된 아리랑으로 꼽는 이유는 고려 왕조를 섬기던 선비들이 나라가 조선으로 바뀌자 그 비통한 마음을 한시로 지었지만 일반 사람들의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자 이를 풀어서 가사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리랑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500년 이상으로 이 아리랑을 보고 있습니다. 긴 아라리, 잦은 아라리, 엮음 아라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긴 아라리는 여럿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잦은 아라리는 매기고 받는 형식이며 주로 모를 심거나 밭을 멜 때 부릅니다. 엮음 아라리는 앞부분에서 긴 가사를 촘촘히 엮어서 부르고 후반부의 선율은 긴 아라리와 같습니다. 이 정선 아리랑을 메나리조 음악의 원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정선 아리랑과는 다르게 강원도 아리랑은
매기는 소리가 높은 소리로부터 차차 낮아지면서 느리고 구슬픈 느낌을 줍니다. 강원도 아리랑의 가사는 대체로 산간지방의 소박한 생활 이야기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하소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추와도 같은 태백산맥에서 광주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등으로 뻗어내린 전국의 산악지방에는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모두 메나리조라는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나리조 역시 강원도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박자의 언머리 장단도 이 태백산맥에서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아리랑은 특히 잦은 아라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빠르고 경쾌합니다. 강원도에는 횡성 어러리, 태백 아라레이, 인제뗏목 아라리, 춘천 아리랑, 평창 아리랑 등 모든 지역이 그 특색을 살리면서 아리랑의 독특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강원도 아리랑은 북으로 올라가서 함경남도는 물론이고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지금은 중국 땅이 된 길림성에까지 그 세력이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유명한 민속 음악으로서의 아리랑을 살펴봤는데요. 만주로 넘어간 우리 동포들이 부르던 아리랑도 있습니다. 만주 아리랑은 사실 청주 아리랑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주 사람들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청주 아리랑입니다. 그럴 것이 청주 지방에서 만주로 넘어간 이주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청주 아리랑이었는데요. 정작 청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그 노래에 맥이 끊겼다가 만주 사람이 다시 청주로 귀향하면서 복원된 노래입니다. 아리랑이 정든 땅을 버리고 두만강을 넘어 낯선 만주 땅에 자리 잡기까지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했던 그 이야기를 새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만, 일제강점기의 그 치욕스러운 삶을 견디면서 한민족의 뿌리를 버리지 않고 전통을 이어간 그들에게는 바로 이 아리랑의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중국에는 2011년에 이 아리랑을 중국 국가문화재로 등록했고, 조선족의 농악무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려놨으며, 각종 조선족의 문화유산을 중국의 문화재로 탈바꿈했고, 아리랑도 중국의 전통 민요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어쩔까요? 목소리 큰 나라의 주장에 우리는 그저 양보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공주에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공주는 백제 고도이며 조선시대 충청도에 가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금강을 따라서 충청도의 물산이 서울로 한양으로 이르던 그 요지이자 구구십리라고 하던 인근의 9개 도시들이 모두 공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요의 주인이었었던 보부상이나 나무꾼들도 자연히 공주를 기점으로 활동을 했으니 당연히 공주에도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주에는 월락산이라는 산자락 밑에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동학군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아주 한란한 곳이죠. 공주 이인면에서 마지막 밤을 세운 동학군들이 우금치를 넘어서 공주 가명을 점거하라고 고개를 넘으려 하자 월락산 기슭 곳곳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들이 난사를 해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근대사를 담고 있는 공주 아리랑과 동학 아리랑은 한동안 부르면 역적이 됐던 노래였었죠. 그렇지만 남원의 명창이 그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내서 복원했습니다. 남원의 명창은 조선민요라는 옛 책의 기록을 가사를 토대로 공주 아리랑을 복원했고, 또 토속 아리랑의 조건인 긴 아리랑, 잦은 아리랑, 엮은 아리랑 등 모든 조건을 갖춰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동학군 아리랑도 다시 불러 되찾았습니다. 북한에는 해주 아리랑, 평안도 아리랑, 서도 아리랑,
원산아리랑, 온성아리랑, 단천아리랑 등이 유명합니다. 최근에 아리랑으로 한돌이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불렀었던 홀로 아리랑이 있는데, 독도와 관련된 한일 간의 이슈와 함께 우리들이 애창에 맞이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